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유달리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다가오는 6월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환율은 근 10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3월부터 이 연준이 이야기, 이제 연준이 하는 이야기와 연준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본다면 다가오는 5월 금리 인상은 확정이 된 상태이죠. 이에 따라 가격이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언급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장 액션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연준은 글로벌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금리 인상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연준이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 이 캐시 우드의 경우 또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이 또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이죠. 현 시점 가장 긴장이 되고 있는 것은 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왔지만 현재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시장이 줘야 하며 그에 맞춰 시장은 반응을 보이는 듯 이제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경제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다소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심심할 만하면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국가이죠. 중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중국에서 나왔으니 뭐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겠죠.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광둥시 자오칭시 불법 암호화폐 채굴 단속 이래 이제 채굴기 207대를 압수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광둥시 자오칭시 발전기업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법 암호화폐 채굴 단속 작업을 통해 207대의 암호화폐 채굴기를 입수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자오칭시 정부는 관할 지역 내 불법 암호화폐 채굴은 대부분 개인들이 PC 채굴기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으며 산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였는데 일부는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어 본인도 모르게 암호화폐 채굴이 진행되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법 암호화폐 채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참 심심하면 이런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오곤 하는데 상승장에는 희한하게 안 나오고 있다가 하락장의 얼굴을 한 번씩 들이밀죠. 지난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중국의 비트코인 말살 정책이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조를 본다면 중국이 암호화폐를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1월 베이징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중국이 다시 이 시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과거 해슐레이트를 독점하던 그러한 영광을 찾아올 수는 없겠으나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승 동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욱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눈독 들이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지속적으로 현물 ETF를 신청하였지만 반려당한 곳이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본인들의 운용자산 대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되어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운용자산 중 절반 이제 암호화폐 및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 운용 중인 약 35억 달러 규모의 자산 중 거의 절반이 비트코인, 알고랜드, 이더리움, 암호화폐 관련주 등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스카이브리지 자산을 100억 달러까지 증식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향후 스카이브리지 펀드의 대부분을 디지털 자산이 차지할 것이며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기회를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선도적인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및 어드바이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운용 자산의 대부분을 암호화폐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이 겹쳐서 보이는 것 같은데 최근 이러한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하락장에 개인들은 떠나가고 있을 때 기관들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가격대가 오히려 저렴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에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버파 사건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는 12,000년 화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이번 2022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버파로 지정하는 국가들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는데 이에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일단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하였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포브스 모나코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법안은 구르나 자코 디지털경제 우체국 통신부 장관과 칼릭스테 은가농고 매주 장관이 공동으로 초안을 발의하였으며 합동위원회에서 검토된 이후 의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인구는 약 501만 명이라고 하네요. 참 놀랍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실제로 또 다른 국가가 탄생을 한 것인데 여기서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했다고 해서 무슨 큰 국가들이 지정을 한 줄 알았는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난생 처음 들어본다. 솔직히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뀌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번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을 법화 채택과 이제 오늘 새로 나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법화 채택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비한 정도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은 작은 두 개의 국가가 이제 법정화폐로 지정을 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남미의 수많은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은 현재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우리의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법에 대해서 비트코인으로 생각하는 국가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여기는 국가들의 연합이 생겨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달러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설령 그것이 금이더라도 가만히 두지 않았던 미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는 비트코인을 이제 억지로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오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택한 두 번째 국가가 탄생함으로써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한 이번 연도 이러한 국가들이 적어도 3군데는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법화 채택 소식과 더불어서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되며 이에 따라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스테이킹 기능, 즉 예치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죠. 이 델리오에서 XRP 기반 이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XRP로 직접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오 리플 기반 랜딩, 결제, 브로커리지 등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델리오가 리플 XRP 기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XRP를 담보로 한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인 리플 XRP 랜딩을 준비 중이며, XRP 장기 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즉 PBS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한 기존의 비트코인 결제를 확장한 XRP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델리오 볼트 내 XRP 보유 고객의 경우는 제휴카드사를 통해 XRP로 상품 구매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덱스의 델리오 스왑을 통해 XRP와 다른 가상자산 간의 스왑 서비스를 지원하며 NFT 마켓플레이스 블루베이에서도 NFT 구매 시 XRP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앞서 3월 델리오는 XRP 예치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참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암호화폐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방금 기사에서 나온 제휴카드사라는 내용 또한 관심이 가는데, 한번 서비스가 정식 출시가 되면 이제 직접 사용해본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계속되는 약세 흐름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3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참 답답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만 달러를 바라보던 비트코인의 모습이 이제는 4만 달러도 높아 보이는 듯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다가오는 5월과 6월 중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7,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 하락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사실이라면 지난 2021년 5월에서 7월 이루어졌던 장 상황보다 더욱 안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4만 달러를 나름의 심리적 지지선으로 삼고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0K 아래로의 하락은 상당히 타격이 큰 상태이죠. 하지만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하락 뒤 새로운 반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3만 달러 아래까지 지지선이 후퇴했다가 10만 달러까지 이제 새로운 신고점이 도달 가능하다는 것이죠.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좋게만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장기 보유는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상당한 화제가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이죠. 지난 2022년 1월 말 FOMC에서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 언급을 하였을 때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월 달에는 전쟁이 터졌죠.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 경제지표 또한 최악인 상황 속에 5월은 극적으로 낙관적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50bp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된 사실이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확산이 되며 현재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며 환율은 10년 내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 또 한 번 시장은 출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은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준이 이제 힘에 붙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금리 인상밖에 없는 상태이죠. 경기 위축을 우려하더라도 일단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연준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5월과 6월 쉽지만은 않은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입지는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이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전례 없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또한 이러한 움직임 속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단기적인 움직임들, 심화되는 변동성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 박앤셀이라고 생각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 영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